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손이 이렇게 됐대. 아니 물론 뭐 사고는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봐봐. 아니 이거 거의 뭐 모기 물린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SPC 사고 세 번째 얘기입니다. SPC 계열사 SPL 공장에서 노동자가 배합기에 이제 끼어서 이제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성식품 노조라는 데서 안전조치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고 4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걸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2인 1조로 일하는 공장인데 사고 당시에 홀로 근무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없으려면 사실 2인 1조가 아니라 3인 1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라는 게 둘이서 뭐 같이 포대를 뭐 까고 같이 이렇게 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포대를 붓고 또 다른 사람이 뭐 다른 거 준비를 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고가 안 나려면 옆에서 뭐 바로 옆에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는 빵을 2배 가격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아니 3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쳐요.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고. 한 명은 하고 한 명 감독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한 명은 그냥 놀게 돼. 그리고 이 2인 1조를 계속 문제를 삼게 되면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은 도대체 뭐라고 쓰냐. 얘를 족쳐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도 같은 노동자일 뿐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일하고 한 명이 옆에서 감독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일 가지고 자꾸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또 3인 1조, 4인 1조, 5인 1조 이렇게 가야 돼. 감독하는 사람은 또 감독하고 이렇게 해도 어차피 사고는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했다는 뭐 서명을 하라고 지시한 점이래요. 그러니까 이 안전교육이라는 것도 자꾸 FM적으로 파고들면 안전교육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사수가 이렇게 이거 부사수한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 비압기 사용 방법, 이럴 때 조심해라. 뭐 이 정도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저 안전교육 했다는 서명은 사실 그냥 페이퍼워크인 거야. 하라고 하니까 그냥 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 가서 펀드 같은 거 들잖아요. 그럼 다 사인하잖아. 그냥 그런 거라고. 설명도 다 해줍니다. 이 안전 관련된 거는 다 설명을 해줘. 근데 뭐 정확히 제대로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FM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들어가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배합수당을 추가로 받을 정도로 이게 힘든 공정이었다. 그러니까 여성 배치를 하면 안 되는데 여성 배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갈라치기 하려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배합을 할 때 뭐 밀가루 푸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밀가루 푸대가 막 15kg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여자가 들기에는 무겁다 이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공장에서는 여자를 안 뽑게 돼. 아닌가 그런가. 이건 여자가 하기에 힘드니까 15kg가 아니라 5kg짜리로 포장을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5kg짜리로 포장을 해서 오면 이걸 뜯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 효율성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싫어하게 된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에 노동자가 맞춰야 되는 거지. 이 노동자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고. 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는 안 뽑게 된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번 사고 일주일 전에 뭐 손끼임 사고가 있었대. 이 사람이 비정규직이라서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래요.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손이 이렇게 됐대. 아니 물론 뭐 사고는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봐봐. 아니 이거 거의 뭐 모기 물린 것 같거든요. 아니 물론 끼어서 뭐 아프고 하니까 병원도 뭐 가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뭐 뭐라고 하고 그러면 된 거지 뭘.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자기는 비정규직이라서 뭐 제대로 조치를 뭐 받지 못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의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비정규직을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래. 저는 회사를 다닐 때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보통 비정규직은 그런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은 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 차이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못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뭐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뭐 모기 물린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뭐 병원 안 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꿍꿍 알아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든 조지겠다. 회사를 조지겠어. 막 이렇게 나오면 정규직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 거니까. 뭐 하나 조질 생각만 하잖아. 이 주인의식은 하나도 없고. 물론 SPC가 잘못이 있습니다.
SPC 회장이 나와서 직접 뭐 사과문 같은 것도 발표했잖아요. 근데 SPC 회장은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막 불매운동 이런 걸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불매운동을 하면 SPC 회장이 뭐 나가리 되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을 조지겠다. 그러니까 중산층을 조지겠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중산층을 조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막 불매운동만 한다 그러면 신나가지고 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어떤 의도로 그런 걸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